자, 여러분, 이제 이 지문이 현실적으로 한 12분 안에 처리가 돼야 되고, 이게 또 요즘 학생들은 요즘 지문 성격에 나름 익숙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문의 난이도나 정보 압축으로 봤을 때 예전 지문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또 생각보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구조나 정보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나 정보 가치 판단이 훨씬 세밀해졌을 때 어떤 힘을 보여주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지문이고요. 일단 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2단락의 주제 구조가 있고 3단락부터 6단락까지 주제 구조가 있어서 먼저 그걸 좀 처리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거는 표 처리하시고 저랑은 지문 같이 뚫어보겠습니다. 1단락,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위치를 측정한다. 자, 뒷장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22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22페이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는 GPS를 이용하여 찾아낸다. 연계되는 거 보이시죠? 얘가 먼저야 순서적으로. 그리고 출제되는 거 봐도 전파 세기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위치 추정을 해가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세 개의 원이 있고 점으로 위치 추정을 하고요. 선으로 위치 추정을 하고요. 면으로 위치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긴 뭐냐? 여기도 교집합 면으로 위치 추정하고 있고요. 얘도 교집합 면으로 위치 추정하고 있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한번 다뤘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도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아볼 건데 정말 집중해서 빡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피지컬에서 바로 1, 2등급까지 뚫고 올라가는 원리가 이 지문에 있어요. 1달러 봅시다. 자,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대요. 야, 당연히 기술 활용해서 할 거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라고 구조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이걸 분류 또는 구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분류와 구분. 구분은요.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쪼개가는 거. 예를 들면 위치에는 절대 위치가 있고 상대 위치가 있어. 이런 게 구분이에요. 오케이? 분류는 뭐냐면 하위 개념에서 상위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삽살개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풍산개가 있어. 이런 것들은 한국의 토종개야. 이런 거를 분류라고 해요. 상위 개념을 보통 유개념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생각 알 필요 없고 원래 분류하고 구분은 엄밀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 있지만 수능에서는 분류 구분 그냥 구분 없이 쓰더라고요. 어쨌든 글의 전개 방식 구조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부터 정보 가치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반복까지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주제 확실하죠. 위도 경도. 자, 위도 경도 모르면 답이 안 나와 얘들아. 위도 경도 알죠? 38선 위도죠. 경도 뭐 125, 135.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35. 그래서 뭐 동경 몇 도 해서 시간축이 있는 거잖아. 그린치 천문대가 아마 영도인가 그럴 거야. 그렇게 정해져 있어 위도 경도가. 그래서 이건 국제적 표준으로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위치인 거죠. 반면에 상대 위치는 뭐야?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라고 정의를 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단락에서 절대 위치, 상대 위치를 가지고 실내, 실외 스마트폰 위치 추정 기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내에서의, 실외에서의 위치 추정 기술이고요. 여기서는 실내에서의 위치 추정 기술인데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서 정보가 쭉 나열인데 그냥 얘는 표 처리가 훨씬 편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을 테니까 제가 여기다가 표 처리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GPS가 있고요. IMU가 있어요. 활용하는 위치는 얘는 절대 위치를 이용하고요. 얘는 상대 위치를 이용해요.
절대 이치 위도 경도를 이용하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해요. 두 번째, 원리인데 얘는 위성 신호를 주고받는 원리로 절대 위치를 정보를 위성 신호를 통해서 주고받고 IMU는 기준점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장단점이 있어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 누적은 없어요.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위성 신호를 받잖아. 위성 신호를 받다 보니까 얘는 당연히 신호가 안 들어오면 오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초기에 위성 신호를 잡는데 초기 오차가 엄청 크고요.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신호가 안 잡혀요. 반면에는 기준점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되겠죠. 당연히 초기 오차는 없을 거고 터널에 들어가더라도 잘 이용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 당연히 오차 누적이 생기는 거죠. 됐어? 이 표 처리가 왜 필요했냐면요.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줄글로 놓고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표 처리 하셔야 돼요. 왜? 1, 2단락 표 처리 끝났어요. 이거 끼키야 표 처리하는데 30초면 충분해요. 여러분. 지문 제대로 뚫었다면. 그럼 솔직히 1단락, 2단락 지문 뚫는데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한데 1분 30초 썼잖아요. 답이 바로 나와요. 봅시다. GPS, 절대 위치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기준은 상대 위치 이용하는 거죠.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아웃. 2번 선지. 비콘들. 이거는 3단락 이후 주제니까 일단 스킵해 볼게요. 비콘 스킵해 볼게요. 자, 근데 봐봐. GPS 이거 절대 위치고 얘는 뭐야? 실외잖아. 근데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비콘은 전부 다 뭐예요? 실내였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아웃인데 5번 선지 잘 보세요. IMU는 뭐야? 상대 위치. 초기 위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초기 위치가 기준이죠.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해가지고 위치 추정한다. 정확한 IMU의 원리와 주제 다 들어와 있네? 그럼 정답 선지 당연히 5번이죠. 근데 왜 확신이 없는 줄 알아요? 쓸데없는 정보들에서 어그로 끌려 있으니까 이런 주제 정보가 명확하게 안 들어온 거야. 생각을 해봐. 핵심 정보는 이거예요. 핵심 정보는 이거라니까? 여기에 모든 정보 다 있는 거야. 근데 1, 2단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즉 8개 정보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4 곱하기 2, 8개 정보잖아요. 오케이? 아니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보 전 거잖아. 이해됐어요? 뭐 거기다가 축을 추가해봐야 8개, 10개, 11, 12, 13, 14. 14개 정보예요. 1, 2단락 정보가. 즉 1, 2단락의 정보는 결국에는 14개 정보를 주려고 한 건데 14개 정보를 처리를 못했어. 그럼 당연히 존나 헷갈리는 거지. 근데 처리가 됐어. 그럼 5번이 당연히 보이죠. IMU는 뭐라고? 상대 위치. 상대 위치는 뭐야? 기준점으로부터 계산하는 거. 끝. 정답 5번 끝이죠, 그러면. 그런데 이런 핵심 정보에 집중을 못하니 쓸데없는 데서 어그로 끌려가지고 이상한 데서 정답 찍고 틀리잖아. 그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의미 없다고. 왜? 어차피 틀릴 거 하지 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안에 못 풀고요. 어차피 틀릴 거예요.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사진 찍어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역시 1, 2단락 가지고 설계한 문제예요. 잘 보세요. IMU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상대 위치예요. 상대 위치는 어떻다고요? 기준점 바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차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전파 지연이라는 원리가 틀렸거든요. 원리는 계산이라니까 아웃. 2번 GPS는 뭐라고요? 절대 위치예요. 얘는 핵심 원리는 뭐예요? 위성 신호를 받는 거야.
그럼 위성 신호에 따라서 위치 판단하는 거잖아. 시간에 따라서 누적이 되는 거다. 이건 상대 위치잖아요. 당연히 절대 위치는 상대 위치가 아니니까 아웃. 3번 선지. 순간적 오차 발생하는 거. 이쪽 봅시다. 순간적인 초기 오차. 위성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못 받으면 초기 오차 커진다 그랬죠. 그게 GPS잖아. 얘는 당연히 GPS의 문제죠.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하면 당연히 신호를 못 받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발생한 오차가 분명히 생기는데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왜 이렇게 흔들리냐? 왜? 누가 쿵쿵 뛰는 거야, 위층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신호를 못 받을 거 아니야. 신호를 못 받는데 어떻게 보정이 되겠어요? 남는 정답 5번이겠죠. 봅시다. 아입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계산한다니까? 그 계산이 뭐 돼서? 오차 누적이 돼가지고. 계산의 결과 오차 누적이 돼서 그 결과 오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구나. 정답 5번 설계 끝. 됐죠?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눈을 너무 믿지 말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눈으로 푸는 거는 여기 한 20초 여기 다시 한번 20초 정도 봐주세요. 어차피 눈으로 푸는 거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초딩 잼민이 동생들도 푼다니까요. 그럼 뭐하러 고3 시험에서 내요. 더군다나 여러분은 80분이라는 시간 제한까지 있는 시험이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기존 방법으로는 못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 방법으로 여러분이 과연 10분 안에 정답률 100을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어. 시간이든 정답률이든. 그럼 기존 방법은 버려야 되는 거야. 그냥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없다니까. 그냥 이 방법밖에 없어. 네가 뭔데 그 얘기를 한다고 치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 강사 중에 수능 제일 잘 쳤고요. 전국 등수 인정할 수 있고요. 전국 등수 인정한 강사 중에 우리나라 국어 강사 중에 제가 1등이고요. 전공자고요. 심지어 그 전공자도 옛날 구닥다리 전공자 아니고 최근에 출제자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공자예요. 공부도 제일 잘했지, 전공자지, 제일 잘 알고 있지. 저는 대한민국 강사 중에 최소한 국어 강사 중에는 저만큼 노력하는 사람 없다고 전 자부해요. 물론 제가 모르는 강사분들도 많겠지. 근데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요. 내가 재능이 1등이 아니라면 노력으로는 1등을 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왜 털어버렸냐? 실전에서 이렇게 안 털어요. 뭘 보여드리려고 한 거냐? 1, 2단락 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정보 구조가 나왔고 이렇게 완결된 정보 구조가 나왔을 때 38번, 39번 문항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 처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그냥 너무나 쉽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끼케야 1, 2단락 처리하는데 표 처리까지 2분, 답 터는데 1분, 3분이면 끝. 됐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도 이제 3단락부터 처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단락 볼게요. 이제 실내 위치 측정 기술이에요. 현관펜으로 여러분도 끊어 놓으세요. 2단락과 3단락 사이를 현관펜으로 끊어 놓으세요. 자, 보시죠.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활용을 한대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 비콘이 뭔지 모르겠어. 더 읽어봅시다. 비콘은 뭐야?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있대요. 정보 첫 번째. 자, 첫 번째 블루투스 기반. 두 번째 실내에 고정 설치. 세 번째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 당연하네. 왜? 고정되어 있고 정해진 식별 번호 위치 정보가 있으면 1번 비콘에서 반짝반짝거리네? 그럼 1번 비콘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1번과 3번 사이에서 반짝반짝하네? 그러면 1번 비콘, 2번 비콘, 3번 비콘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1번 비콘과 2번 비콘의 신호를 동시에 받고 있는 교집합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위치 추정이 되겠지. 자, 그런데 얘는 어떤 원리냐?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 그리고 수능에 원리 나오면 얘는 무조건 출제라 그랬었죠. 동일세기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장애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신호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라고 막 말을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가까이 있는 여러분은 크게 느끼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안 들릴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봐. 여기서 내가 목소리를 냈을 때 또는 신호를 냈을 때 당연히 여기는 되게 세게 느낄 거고 멀리 갈수록 희미하게 느껴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신호 세기는 당연히 가까울 때 세겠지. 여기 있을 때 제일 세겠지. 힘이 있으니까. 목소리도 저 멀리 있으면 내 목소리 잘 안 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세기는 약해지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봐봐. 내가 똑같은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현장 강의 학생들은 느낌 차이가 있잖아. 자, 이걸로 해도 돼.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가 목소리가 잘 들렸다가 이유는 거리 또는 장애물 차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리나 장애물이 있으면 당연히 세기는 약해진다는 핵심 원리를 잡아놨다고. 이거 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장애물이 많아짐에 따라서 신호 세기는 약해지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하는 거죠. 세기가 약해질수록 거리가 멀어질 거니까 100의 세기일 때 거리 얼마인지 200의 세기일 때 거리 얼마인지를 측정해 놓으면은 대체적으로 위치 추정이 가능해질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위치 추정을 할 수 있어. 다음 같은 것들이 있어 라고 주제 세팅을 했어요. 그게 1번 근접선 기법, 2번 3변 측량 기법, 3번 위치 지도 기법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들 어떤 게 핵심 주제예요? 단말기 위치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어떻게 특정을 할 거냐예요. 근접선 기법 볼게요. 별로 안 어렵네요.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그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해버리겠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솔직히 핸드폰 위치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여러 개가 있어. 5개가 있어. 그중에 와이파이 신호가 제일 크게 잡히는 놈 주변에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실내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오차가 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4달러? 5달러? 4달러? 근접선 기법은 뭐야?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가 된다요. 여러 비콘의 신호를 수신할 경우에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예요. 다시 핵심은 뭐예요? 단말기 위치예요. 비콘 위치로 정하거나 세기가 가장 큰 비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하겠대요. 이게 근접선 기법이에요. 됐죠? 자, 5단락 3변 측량 기법은 뭐냐? 이제 이거는 좀 여기다 설명을 제가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에서 발명된 방법이야. 이번에 설명 안 했어 혹시 진짜? 여러분 넷플릭스 보면요. 콜롬비아 마야광을 잡는 나르코스인가는 에스코바르인가는 그런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있는데 되게 재밌지만 이제 여러분 지금 볼 수가 없죠. 19금일 테니까 보나마나. 근데 거기에 그 마야광을 어떻게 잡냐면 어디였지? 보고타? 그 콜롬비아에 되게 약간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거의 뭐 마약 유통의 어떤 그 산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에스코바르? 나르코스 아무튼 그 아저씨가 마약왕이야. 이 아저씨를 잡아야 돼. 그럼 이 아저씨가 위성전화를 건단 말이에요. 그럼 띠리링 해서 위성전화로 신호가 쭉 가다 보면 이 신호가 이렇게 당연히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위성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다이렉트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렇게 위쪽에다가 정찰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럼 정찰기가 신호를 딱 캐치했잖아. 이 새끼 이거 지금 전화 중이다. 라고 하는 순간 바로 지상에 있는 팀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빨리 3변 측량해. 그럼 A팀, B팀, C팀이 딱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B팀이 야, 우리 지금 500m 거리에 있는 걸로 측정이 돼.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있는지 몰라. 그냥 여기에서 수신된 정보의 세기가 500m 거리인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이 원 위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팀도 추정을 해보니까 A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추정이 돼가 된 거야. 그러면은 나르코스 위치는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C팀이 출동해. 그래서 추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 그럼 이 새끼 여기 있다라고 잡으러 가는 거야. 이해됐어? 얘랑 똑같은 거야. 비콘 1의 위치에서 이 정도 세기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비콘 2의 위치에서 봤더니 야, 우리는 이 정도 위에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단말기 위치인 거야. 비콘 3번에서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 정도 거리에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야 그러면 이 새끼 여기 있겠구나 라고 추정해내는 게 3번 측량 기법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5단락 읽고 알겠어요 여러분? 몰라. 5단락 읽고 이걸 바로 이해했어? 누가? 혹시 그런 천재 있으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이제 천재로 국가에 좀 신고를 해서 좀 이렇게 되게 위대한 일을 좀 맡으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왜 냈냐? 그런 천재들 만점 맞으라고 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점 맞을 수 있어. 잘 보세요. 3번 측량 기법은 뭐야? 3개 이상의 비콘으로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해가지고요.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를 환산하고요. 각 비콘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리면 그 원들의 교점이 생기는구나. 그 교점이 뭐다? 단말기의 현재 위치다. 됐죠? 뭐라고요? 반지는 그려서 원의 교점, 단말기 현재 위치구나. 그림하고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이해가 된다고. 뭐라고요? 3개 이상의 원을 그려서 원의 교점, 단말기의 현재 위치다. 또는 교점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모이지 않는 경우에는 세 원이 공통으로 속한 영역의 중점을 단말기 위치로 하겠다. 정리하면 뭐라고요? 원의 교점 또는 중첩된 지역의 중점을 단말기 위치로 하겠다. 자, 무슨 얘기냐? 괜히 쓸데없고 이해도 안 되는 정보들이 어그로 끌리지 마세요.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을 딱 해주시면 단말기 위치는 비콘 위치겠구나. 단말기 위치는 원의 교점이겠구나가 보인다고. 그냥 이렇게 털어내냐 못 털어내냐의 시험이에요 지금. 그러면 3단락부터 수많은 정보가 있어도요. 거리나 장애물에 따라 세기가 달라진다. 3가지 개념. 4개, 5, 6, 7, 8, 9, 10, 11. 이해되세요? 11의 정보로 다 처리됐다니까. 위쪽 정보 12개, 아래쪽 정보 11. 23개의 정보량으로 끝이에요. 자, 마지막 단락. 위치지도 기법 볼게요. 이건 처리 못해요. 일단 사진 찍어주세요. 왜 위치지도 기법은 처리가 안 되냐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얘는 처리할 만큼의 정보를 준 적이 없어요. 정보가 불충분하고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해요. 꼭 이런 거를 추론한다고 하는데 좀 지랄 좀 말라고 하세요 진짜. 추론이요. 좋아. 그러면 어떤 문제는 추론하고 어떤 문제는 추론하지 않을 건데. 2번째. 과연 이걸 추론할 만한 시간이 충분할까? 3번째. 실전에서 그게 가능할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위치지도 기법은 비콘의 위치를 특정 짓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글은 뭐야? 그래서 스마트폰 위치를 어떻게 추정할 건데 GPS는요. 위성신호 주고 받아가지고 절대 위치를 준다는 거지. IMU는요. 초기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해서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거지. 명확해. 장단점이 있으니까 둘 다 쓰겠다고 나와 2단락 끝에. 자, 근접성 기법은 뭐야? 비콘이 동일한 세기를 내보내면 신호가 회신이 되면 신호가 약할수록 멀리 있는 거고 신호가 셀수록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접성 기법은 그냥 신호받은 비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하겠대. 왜? 그 주변에 있을 거니까. 근데 2개 이상이 받으면 제일 센 놈 주변에 있을 거니까 제일 센 놈을 비콘 위치를, 제일 센 비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하겠대. 3번 측량은 원 3개 이상 그려놓고 원의 교점 또는 중점을 놓고 보겠대. 그게 단말기 위치예요. 근데 위치지도 기법 잘 보세요. 결국에는 단말기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단말기 위치가 없다니까. 자,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정하고 비콘을 설치하겠대. 그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해서 먼저 구역을 나누고요. 기준점을 정하고요. 비콘 설치했어요. 비콘들이 송신해서 각 기준점에서 도달한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요. 이 신호 세기 비콘의 식별번호 기준점 위치 잡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이 작업을 모두 기준점에 수행을 한대요. 그럼 뭐? 특정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며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 비콘의 식별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해.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까운 세기 신호 세기를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 찾아 기준점 위치를 단말기 위치 알려준대. 그러니까 단말기 위치 어디냐고. 이게 그리거나 하다 보면은 잘 보세요. 그리거나 하다 보면은 정보가 사실 어느 정도 보이긴 해요. 근데 당장 그리는 것도 문제야. 무슨 얘기냐? 구획을 나눈다며. 좋아. 이런 마른 목골로 나누는 건가? 아니면 정사각형인가? 아니면
직사각형인가? 아니면 삼각형인가? 아니면 구획을 나누는데 원인가? 무슨 얘기 이해돼요? 즉 특정 구간을 구역으로 나눈다는데 이렇게 나눌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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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없잖아. 무슨 얘기야? 정보가 불충분하다고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뒤지게 많아지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 뒤지게 많은 걸 다 처리한다고요? 시간 안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추론하겠다는 새끼들은 뭐냐면 죄송한데 서울대 나와서도 멍청한 애들이야. 왠 줄 알아요? 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안 하고 답만 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네? 이 지랄 하는 거야. 혼자 섀도우 복싱 하는 거야. 입으로 롤하면 나도 그만 가. 나도 랭커야. 입으로 수능 푸는 거, 입으로 수능 푸는 거. 정보가 불충분하잖아요. 수많은 경우의 수가 터지는 거 실전에서. 시간이 있어요, 처리할 수 있는. 애당초 첫 줄부터 막힌다니까. 근데 이건 있어. 특정 구간을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한대. 그러면 구역이 많아질수록 기준점도 많아지겠지. 이 정도 원리는 잡혀. 근데 나머지 내용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 뭐라고?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라고요. 수능은 여러분한테 애당초 처리가 안 되는 정보를 줘요. 왜? 처리하지 말라고. 처리가 되는 정보를 줘요. 왜? 처리하라고. 이런 능력도 묻는 게 요즘 수능이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 지금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있어요. 그걸 관측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기존의 기술로는. 근데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는 예측이 됐어요. 그게 한 10년 됐을까? 5년 전이었나? 드디어 관측이 된 거야. 자, 그럼 질문.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예측은 됐어. 근데 사진으로 찍히기 전까지, 관측되기 전까지는 실존을 증명하지 못했죠. 그럼 실존을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그 블랙홀 안쪽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에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리가 안 되는 정보가 있을 거야. 그걸 굳이 뭐하러 처리하냐고요.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정보인 건데. 반면에 처리 가능한 정보가 있을 거야. 당연히 그것도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정보에 대해서 여기까지도 판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판단을 하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냐. 정답이 진짜 존나 깔끔하게 나와요. 40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었죠? 구역마다 기준점이 많아지니 구역이 많아지면 당연히 기준점도 많아지겠죠. 즉 얘는 처리가 가능한 정보였어. 그러니까 처리를 했을 때 판단이 돼요. 근데 나머지는 판단이 안 되잖아. 넘어가. 근데 존나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각각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고? 잠깐만.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고?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고? 이거 근접성 기법이잖아. 보이죠? 얘는 뭐 물어봤어? 얘는 6단락에 있는 위치지도 기법 물어봤잖아. 지금 얘는 세기가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 이건 지금 근접성 기법을 섞어놨잖아. 끝났네. 이 새끼 이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좁히고 발췌독 해봐. 아, 정답 3번이구나. 이해됐어요? 주제,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면 야,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 위치는 근접성 기법이잖아. 얘는 위치지도 기법인데 아, 낚으려고 이 짓것을 했구나.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시는 거고요. 처리 가능한 정보에 집중하시는 거고요. 주제 구조 빡세게 잡는 거야. 그럼 보여요. 그럼 희한하게 41번도 풀려요. 보세요. 41번. 얘기했죠, 아까? 뭐라고? 세 원의 교점, 중점. 끝났네. 세 원의 교점, P. 포인트의 P였을 거예요. P가 당연히 단말기 위치야. 이해되시죠? 그럼 1번 선지 딱 봐봐. 근접성 기법은 뭐라고?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라니까. 3번 측량 기법은 뭐라고? P. 교점이라니까. 아니, 비콘 위치는 여기고 P는 여기인데 어떻게 둘이 같습니까? 당연히 다르지. 처리 가능했죠? 봐. 여기 오세요. 근접성 기법은 비콘 위치가 단말기 위치야. 3번 측량 기법은 원의 교점이 단말기 위치야.
다시. 원의 교점이 단말기 위치야. 3면 측량 기법. 비코니 위치가 단말기 위치야. 근접성 기법. 근접성 기법과 3배 측량 기법을 어떻게 비콘 위치 나오겠냐고. 다시. 근접성 기법은 신호 세기가 제일 센 비콘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비콘 1의 위치를 줬을 거야. 반면에 3배 측량 기법은 교점이야. 당연히 둘은 다르죠. 다시. 세기가 최대인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본다고. 세기가 제일 세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놈이겠죠. 제일 가까이 있다고 측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콘 1이 근접성 기법에서의 단말기 위치로 추정이 된다니까. 반면에 3배 측량 기법은 교점이라고. 그러니까 교점 P겠죠. 당연히 둘은 다르다니까. 근데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번 아웃. 이해됐어요?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여기부터 사진.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부터 찍어 주세요. 여기도 사진 찍어 주세요. 다시 설명을 할게. 봐봐. 근접성 기법은 비콘의 위치거나 세기가 가장 큰 비콘의 위치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신호가 어디서에서 덜 감쇄됐을 것이고 세기 당연히 세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기가 센 놈들일수록 거리가 가깝게 나올 거라고. 맞잖아.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이 사람이 100의 데시벨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뭐 90데시벨로 들었다면 이 사람이 100의 데시벨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한 10의 데시벨로 들을 거 아니야.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세기는 약해질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기는 센 거야. 즉 세기가 제일 센 놈은 비콘 1일 거라고. 거리가 가깝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비콘 1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추정을 하겠지. 근접성 기법은. 하지만 3변 측량 기법은 세 원의 교점이니까 P라고 돼요.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1번 아웃이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측정된 신호 세기 핵심 원리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센 놈이 비콘 1, 그 다음 비콘 2, 비콘 3이야. 왜? 비콘 1이 제일 세니까 제일 가까이로 됐잖아. 당연히 비콘 1, 2, 3의 순서로 센 놈이라고요. 됐죠? 자, 3번도 볼게. 자, 뭐가 있으면, 장애물이 있으면 세기는 약해진다고요. 그럼 봐봐. 실제로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잖아. 장애물이 없어졌다 당연히 세기는 커지겠죠. 세기가 커졌으니까 거리는 비례해서 가까워졌겠죠. 당연히 그러면 비콘 3의 거리보다 가까워졌겠죠. 비콘 3의 실제 위치는. 장애물이 있어서 세기가 약해진 거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면 세기는 커지고 세기가 커졌다 거리가 가깝다가 된다니까. 세기와 거리가 반비례라는 핵심 원리 잡았어야 돼. 당연히 그러면 비콘 3, Q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가까이로 측정이 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가까워질 거라고요. 실제는. 왜? 실제였을 때는 장애물 Q가 제거가 됐고 Q가 제거가 됐다는 거는 신호 세기가 커졌다는 거고 신호 세기 커졌다는 거는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니까. 됐죠? 그러면 결국 3, 4번 똑같은 얘기야. 자, 현재 측정된 위치는 어디예요? P예요. 근데 비콘 3가 이만큼 쪼그라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P 쪽이 아니라 비콘 3 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됐죠? 그래서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이 아니라 비콘 3 방향이 돼야 되겠죠. 됐어? 어쨌든 정답은 3번 끝. 사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25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게 한 600단어 정도 될 건데 600단어가 다 처리돼봐야 쓸데없는 정보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600단어 정보가 이런 정도의 구조와 이런 구조 처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눈에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정보가 그냥 관계, 출제 의도와 설계, 그러면 희한하게 정답이 다 털려요. 오히려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훨씬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유는 틀린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실전에서 어차피 못 쓰는 틀린 방법이에요. 자, 고생들 하셨고 필기 정리하시고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새로운 학생들은 전화 상담 좀 하고 가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